오늘 양시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강해서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3에서 4%대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증권 섹터 함께 오르는 흐름이 오늘은 좀 보여주네요. 그런데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개별 종목, 특히 눈에 띄는 종목이 있으니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이 장중에 15%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슈 때문이죠. 오늘 마침 중요한 인사이트가 담긴 리포트를 발간하신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위원을 연결을 해볼 텐데 한화오션의 가치 레벨업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연구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원입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화오션이 그 기대감을 받아서 장중 15% 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확정적으로 내일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나토 정상회의 이전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도 상당히 오래 끌어온 만큼 더 이상의 지연 없이 발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떨어진다, 붙는다, 혹은 독일과 반반 수주한다 등의 다양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나온다면 상당한 주가 변동성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주가만 보면 기대감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에 하나 이제 수주가 가능하다 확정이 된다면 기업의 가치가 얼마만큼 뛸지 그 계산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위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업 전체의 가치로 따진다면 저는 8조 원 정도의 밸류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2032년부터 건조가 들어갔을 때 연평균 2조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영업이익률 20%를 상정하면 4천억 원 이상의 이익이 매년 발생을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타겟 PER 20배를 적용한 값입니다. 물론 이렇게 수익성을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국내 방산 수주보다 해외 수주권의 수익성이 더 높고요. 거기에 특히 잠수함의 경우에는 이 경쟁 업체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수상함 대비해서 건조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높은 수익성을 기록하니 저로서는 2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주가 된다면 8조 원의 밸류를 가치를 정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잠수함 그 규모만큼 굉장히 큰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연 매출 플러스 영업이익률이 20% 이상 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으로 이번 결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하반기에 조선주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한데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향후에 조선주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개의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해양방산이고 두 번째가 데이터 센터형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선 부문, 상선 부문의 수익성 개선세는 이미 과거 한 1, 2년 동안 충분히 확인이 되었고 그만큼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향후에 신규 수주 물량이라던가 혹은 신조 성과에 대해서도 견조한 전망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러한 기존에 잘하던 본업보다는 앞으로 더욱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해양 방산 그리고 데이터 센터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더욱 직접적인 주가 상승 트리거가 될 거라 보고 있고요. 하반기를 보았을 때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진전 혹은 AI 데이터 센터형 발전 엔진 그리고 플로팅 데이터 센터까지 여러 가지 주가 상승 요인이 이 업종 내에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발현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에 대해서는 하반기 혹은 향후를 두고 보더라도 여전히 긍정적인 방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조선주를 이끌 두 가지 모멘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 해양 방산, 두 번째 데이터 센터향 이슈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조선주 인사이트 굉장히 잘 봤고요. 한화오션 기대가 됩니다.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연결되신 분 유한타증권의 김용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네, 2차 전지 대장주, 2차 전지가 필요한 이유가 많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런 니즈도 많고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에 그 배터리, 특히 에너지 저장 장치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 관련주가 딱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그 대장주인 LG 엔솔에 대해서 좀 투자에 그 의견이 좀 엇갈리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을 균형적으로 전해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투자증권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67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내려잡은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일단 내려잡긴 내려잡았는데 긍정적인 요소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잡는 데에 대한 이유는 별다르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반기 미국 BESS라고 해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의 수요가 늘 가능성, 뭐 이 부분은 매번 언급을 해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개발 계획이 있는데 그게 30%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북미 설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 어느 쪽에 돈이 몰릴 것인지 여러분 파악이 좀 쉽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자체적으로 봤을 때 BESS 생산 능력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보시면 내년은 74기가와트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BESS에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는데요. 올해 영업이익 비중이 62.3%인데 내년은 한 59.8% 정도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에 AMPC 제외하면 영업이익이 날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년에 영업이익 흑자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전반적으로 좀 덩치가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셀 공급 업체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시스템 기반으로 해서 턴키 솔루션이라고 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의 전반적인 솔루션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체력이 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경쟁사가 수주하더라도 셀 공급자로 다시 나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같은 데에 있으면 턴키 솔루션 사업자로 나설 수 있고 경쟁사가 수주를 하더라도 셀 공급자로 다시 나설 수 있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지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포드와 CATL이 손잡는 흐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미시간에 LFP 배터리 라인을 건설 중이고요. 또 중요한 거는 CATL에서 소디움 배터리라고 양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배터리 만들 때 리튬 에너지로 하는데 리튬 소재로 하는데 나트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를 볼 수도 있거든요. 밀도는 낮더라도 그래서 저가의 전기차나 뭐 에너지 저장 장치나 그런 부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디움 이런 부분으로도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EU에서 중국산 인버터 사용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훨씬 우월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지금 시장 트렌드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BESS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시장 장악력은 긍정적인데 목표 주가를 내렸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담은 리포트 하나가 있는데 하나증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증권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강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2차 전지 관련주 투자하실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대장주,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주 위주의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언급했었고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가가 이렇다 할 만큼 크게 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지부진했었죠. 그러니까 시총 80조 원 언저리, 그러니까 초반에서 움직일 때는 악재를 모두 반영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준이기 때문에 저렴하기 때문에 밸류의 매력이 이미 생겼다라고 언급이 된 상황입니다. 긍정적인 데이터도 있고 이제 부정적인 데이터도 있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데이터는 ESS에 있는 거고 전기차에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테슬라의 ESS 설치량 이번에 뭐 판매도 잘 됐다라는 뭐 주가는 잘 안 가지만 테슬라 자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ESS 설치량이 그래도 1년 사이에 41%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유럽 전기차 배터리 출하가 5월에 이제 됐었는데 22%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흐름 반면에 어두운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부정적인 요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튬 가격이 5월 고점 대비해서 13% 고꾸라지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증권에서는 CATL 이 부분도 있군요. CATL의 신규 광산이 하반기 가동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 이슈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비엄이 시총 대비해서 한 10% 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건 리튬가가 5월 고점 대비 13% 꺾이고 뭐 여러 가지 하락에도 1분기 말 대비해서는 현재 가격이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가격 하락 이런 부분이 실적 추정치 하향에 대한 근원은 되지 않는다. 원인은 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거든요. 결과적으로 흔들릴 때 비중 확대해야 되고 그 주도주가 그러니까 대장주 LG 엔솔이 버팀목이 될 것이다라는 좀 담백한 의견이었으니까 이 부분 챙겨보시고요. 현재 주가는 80조 원 초반에서 시총이 움직이는 바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산주입니다.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7일부터 8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하나오션 수주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방산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는 흐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모이게 되면 주요 안건이 있을 텐데요. 그건 이제 GDP의 한 5% 정도 방위비를 지출할 것이다라는 논의가 크게 한 가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관련해서 전략 포럼이 열리게 되는데 방산 협력, 핵심 광물, 그리고 드론 우주 감시, 통합 방공망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나토 회원국들 전반적으로 글로벌리 보면은 뭐 파편화돼 있고 좀 나뉘어져 있고 블록화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방위, 구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뽑아먹을 것이 있겠다. 매번 되풀이되는 스토리텔링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뭐 수주를 확대하는 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거나 뭐 이런 이슈들이 있겠다라는 부분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나토와 방산에 대한 네트워크 협력을 가속화할 수 있는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납기 굉장히 잘하죠. 속도도 그렇고 그 일 맞추는 것도 그렇고 대량 생산 그리고 현지화에 대한 매력 이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경쟁력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환영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증권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두 가지 종목을 언급했는데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여기 쭉 이제 언급되어 있는 이미지가 나온 게 다 요거와 좀 연결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루마니아, 호주, 미국 안에서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힘이 있고요. 테슬라 관련해서도 위성, 통신 기술 이런 부분과 또 이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오션은 필리조선소 있잖아요. 그쪽에 해양 무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고요. 하나 시스템, 위성 통신 레이더 다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세트랙 아이 오늘 좀 뛰죠. 위성 관측 영역 이런 부분과 다 교집합이 되기 때문에 글로벌 생산 구축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모멘텀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인메탈과 함께 그러니까 JV에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공 체계 기술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나토 정상회의 관련해서는 나토 회원국들과 협력 파트너십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수주가 이어진다면 향후 더 추가적으로 위는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 두 종목이 거론됐으니까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머니코드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또 대신증권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좀 새롭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한국항공우주가 약간 2분기 실적은 기대치 못 미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2분기입니다. 1,000억 원 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카드를 열어보면 한 400억 정도밖에 영업이익 구축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형 무장 헬기 납품도 지연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에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환율 이슈 때문에 원가에 대한 부분
기반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우울했는데 그래도 한국항공우주는 긍정적인 부분이 이제 4분기에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훼손이 많이 안 될 거라고 이 대신증권에서는 언급해서 그 포인트를 좀 전해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지속적인 가치가 좋아지는 데는 KF21 요게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국내 양산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6세대 전투기 이런 부분에서 유럽 쪽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서로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결국은 정치보다도 경제가 자국의 이익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예전에 머니코드에서 스토리텔링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참고해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고요. FCAS, GCAP 이런 부분 머니코드에서 예전에 다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5에서 6세대의 전투기가 뭔가 빈 느낌이 있는데 그걸 유일하게 해낼 수 있는 게 KF-2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전력 공백이 생기가 이쪽에서 치고 나갈 수 있는데 수출에 대한 시기는 시간 문제일 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2분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메워줄 가능성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FA50도 있는데 수출 사업은 이제 정상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 비중 같은 경우에는 1분기 35.9% 조금 늘어난 흐름들을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4분기 배럴이라고 해서 4분기 더 좋다라는 거잖아요. 2분기는 이제 고꾸라질 것을 이미 시장에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주가 선방형 심리 이런 부분에서 4분기 봐야 되는데 4분기 국내 사업 매출이 1조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87% 가깝게 성장할 것으로 1년 사이에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KF21과 그리고 소형, 무장, 헬기, 인도 이런 부분이 좀 집중이 되면서 조금 더 나아진 환경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니까 한국항공우주 2분기 실적, 못 나온 실적 딛고 또 다시 한번 좀 비행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두산이 이렇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더 오를 것이다. 200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봤고 좀 예전에 나온 거긴 한데 한 2주 전에 두산을 보면서 260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와 있더라고요. 두산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오래된 기업입니다. 두산이 이렇게까지 좀 올라갔는데 이유는 두산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봐도 전자 비즈니스 그룹, 전자 쪽에 이제 독보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게 알짜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근데 북미 AI 데이터 센터형 수요가 늘고 그러면서 한 개를 팔아도 매출이 나는 ASP 평균 판매 가격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디램과 낸드, 고성능 메모리형 공급량도 늘어나면서 전자 비즈니스 그룹이 독보적인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이 두산의 가치를 이끌고 있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는 8,30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1년 사이에 66% 정도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인프라 수요가 늘면서 광 모듈향 매출도 오른다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쪽에 두 번째 박스에 좀 기술을 해냈습니다. 그러면서 저가면서 약간 보급품 느낌의 로우 엔드 제품군 이런 부분도 수익성 개선에 이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작년 연간 매출을 1분기에 모두 상회한 바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인프라 수요가 그만큼 강하구나라는 걸 느껴볼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네트워크용 캐파가 증설이 되는데 올해와 내년에 각각 25% 확대될 가능성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설이 되면 그 제품은 잘 팔리는데 팔릴 것이고 제품 한 개당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매출, 수익성에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전반적으로 선순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주 전반적으로 지주에서 두산에 대한 모멘텀도 커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오늘 아침에 증권사에서 셀트리온도 곧잘 좀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좀 눈에 띄는 거는 한국투자증권에서 물론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를 유지한 그런 증권사도 좀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니까 목표 주가를 떨어뜨린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게 기존 대비해서 12% 떨어뜨리면서 26만 원으로 낮춰 잡았는데 이유는 KRX 헬스케어 지수가 떨어지면서 업종 전반적으로 좀 무거운 흐름, 이게 좀 타격을 입었다. 목표 주가 떨어뜨린 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팬더먼털은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걸 좀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일단 적어놨습니다. 2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은 초과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주가가 휙 올라갈 수 있는 데는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실적 하나가 잡아줘야 되고, 두 번째는 진펜트라 처방 건수가 좀 높아지면 당연히 처방 건수가 늘면 실적에 기인을 하겠죠. 이런 부분이 있고, 초기 임상 결과 여러 가지 데이터 이런 부분이 잘 나와야지 반등에 대한 촉매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최근은 실적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7월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나오게 되면 실적 싸움이 또 본격화될 텐데 여러 가지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실적을 잘 챙기는 그런 한 주가 되라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으로 오늘 스토리텔링을 해봤습니다. 중장기 성장 모멘텀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을지, 셀트리오 목표 주가 하향 소식은 전해졌지만 일부 이런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모멘텀 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